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제 통통이가 이제 유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에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사실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애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꽃도 정말 원내에 다 있고 키즈 카페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저한테도 좀 만족감이 컸고 많은 거를. 아하.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고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연간 이용권으로. 패스트 트랙.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아하. 어허. 야. 와. 요거. 두 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인환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3대 원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원인 네. 교육이요? 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영어든 뭐 또 중국어든 외국어 또 예체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분위기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 의견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육관 가치관의 차이로 싸우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엄마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아빠가 돈 없어 그러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연결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아빠들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린데 얘네들한테 이걸 해준다는 거는 너무 이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책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되고 굉장히 이 교육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거려요. 당신 집안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당신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당신 집안은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뭐 하여튼 이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당겨져서 이제 뭐 예전에는 중학교쯤 가야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영유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는 시기가 되게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도 보면 이제 유리 씨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아빠의 미나 씨는 좀 그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교육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근데 일단 발레 유치원은 너무 좋은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 애들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 시간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저도 사실 통학 시간이 걸렸죠. 저도 개인 시간 갖고 싶고 한데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큰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으로 4살. 네. 두 쌍둥이 2명이 3살이에요. 네, 만으로 2살이에요. 그러니까 4세, 2세인 아이들한테 좀 사실 엄마가 굉장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만 4살, 만 2살 아이들 나이에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기준을 가지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니까 민환 씨가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브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브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막 투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젊은 엄마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내 체력이 바닥이 나는 아니 왜 안 갔다 오는데 눈이 떼꾸고 있어? 아니 얘기만 들었는데 왜 갔다 온 것처럼 사실 그때 여행 갔을 때 재율이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워터파크를 갔어요. 내내 갔어요. 왜 꼭 3일을 3일은 채워야. 3일이면 이게 핸드폰 지문 인식도 안 됐을 텐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입장료. 비싸지 네, 또. 맞아요. 이게 시간당이 그래요. 따로 한번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럼 들어가는 순간 다 돈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네, 좀 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야, 그럴 수 있겠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다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무력이 없는 거야. 때를 쓸 필요가 때가 없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대량 제공. 제공. 네. 제공인가? 왜 지나친 선행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빨리 가르치고 다른 아이보다 많이 가르쳤을 때 애가 훨씬 더 잘 배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유리 씨는 빨리 많이가 꼭 그런 선행의 의미보다는요. 아이가 풍족하게. 맞아요. 네, 풍족하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난 씨가 뭔가 만족의 미소를.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끝으로 보셔가지고 네. 사실 통통이가 평소에 저한테 많이 하던 말이에요. 오빠 나는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 아이들이 너무 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뭐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유리 씨가. 네. 뭐 어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다 뭐 여름에 워터파크 간다 그러고 어린이날에는 나 이런 선물 받았다 그러면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속상해하면 아이들은 그 연기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좀 그냥 투정 부리는 건데 저한테는 그게 속상해 보인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과한 걸 보태자면 절망스럽다고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아, 내 잘못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통통이는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썼다 지었다 하면서. 그러셨군요. 결정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니까 네네.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프로그램 하나하나 섭외 들어오면 저 회사가 없다 보니까 오빠한테 오빠 어떨 것 같아? 오빠 이거 그러면 오빠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빠 말 100% 수용해요. 오빠의 의견이 저는 되게 결정에 크게 미쳐서 네. 둘이서 여행 갔을 때 한 번 최근에 오빠 나 밖에 수영장 있다는데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수영복 챙겨갈 거야. 이랬더니 오빠가 아 추운데? 이 말 하는 순간
그렇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수긍이 돼요? 네. 아이고 어렵다. 박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이거랑 네. 좀 연장선인지 잘 네네. 모르겠어서 저희가 위층에 저희 부모님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인 거고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데 근데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엄마의 습관들이 좀 많이 배 있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또 같이 노니까 하면은 통통이는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긴 느낌이 든다. 뭐 어머님만 찾고 엄마는 안 찾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스트레스가 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뺏기는 것 같고 막 재율이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이게 좀 연장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수동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내가 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 내지는 외부의 어떤 요인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떠한 가치라든가 나의 중요함,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도 혹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끼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교육관, 육아관 이외에 다른 갈등은 없는지 또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다 그래도 하고 지내는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술 마실 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팡 터져버리는 일이 많아요. 어허. 거의 매일매일 스케줄 없는 날 사실 어제도 먹었거든요. 기본 2병 이상은 일단은 마셔요 혼자. 에브리데이? 매일? 근데 이제 술 한 잔 들어가고 오빠가 좀 진지한 얘기를 꺼내고 막 통통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서운했어 너에 대해. 그럼 제가 거기서 팡 터져요. 오빠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술김을 빌려 저한테 투정 부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뭐 술김에 가끔 뭐 어떤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라든지 그냥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서운한 말이 나오고 통통이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한테 언제 뭘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예민해지는 거야?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왜 점점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제 뭔가 생각할 때가 있죠. 궁금한 게 두 분 같이 술 드시면 같이 이제 한 잔씩 주고 받는 거예요? 2병을 같이? 통통이는 술 한 잔도 못해요. 아하. 진짜? 그 미나 씨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불리한데? 불리하죠. 약간 불리한 상황이네 이거. 불리한데 이거? 내가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드셔. 네, 미나 씨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고. 네, 좀 좋아하고 보통 누구랑 술을 드세요? 혼자. 혼자? 네. 그러니까 둘이서. 아, 둘이서? 아니면 가족끼리. 맞아요. 제가 자려고 들어가면은 굳이 깨워서 저를 또 데리고 나와. 근데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혼자서 방에 혼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는 술 자리가 좋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그냥 약간 업된 기분에서 도란도란. 안 했던 얘기도 슥 하면서 그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평소에 참고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항상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춰주고 상대방을 제 나름대로는 이제 배려해준답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굳이 뭐 정말 깊은 얘기들을 안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녁에 킹크랩 먹자 해가지고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이제 한잔 하면서
서운했던 얘기 조금 통통이한테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뭔가 저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주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땐 이랬고 이건 이런 거니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끝이 나지 않는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다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의 논점이 흐려지고 네. 그렇게 항상 되는 느낌? 저는 그 꽂히는 게 그냥 오빠가 이제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처음에는 얘기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거였고 오빠 이런 얘기해도 될까? 하다가 서로 얘기가 무르익잖아요. 잘 얘기하고 있다가 좀 취했다 싶을 때 생색을 정말 많이 잘 내요. 생색내는 거 생색이라는 것도 잘해주니까 생색 낼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생색을 잘 내고 가족들 앞에서까지? 네, 그러니까 오빠는 나는 항상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생색 내는 거 할 때 아가씨께서 이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오빠야. 근데 이제 오빠는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오빠는 잘하고 있어. 오빠 최고지.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인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원할 때 언제 어디까지 이렇게 더 해줘야 인정을 될까? 이게 주정이 좀 섞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하니까. 근데 그게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조금 과격하게 나오는 건데 저의 정말 풀고 싶은 욕구는 아까 말했던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들을 받고 싶은데 술 한두 잔 들어가면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결정했고 그때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나 잘했지. 살짝 이런 얘기들을 술을 먹고 하니까 살짝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좀 억울한 거. 네. 나도 잘했는데 오빠만 잘했어? 뭐 살짝 이제 이런 마음.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집안일을 95%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노력해주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설거지 한 번 하면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해주는 편인데 가족끼리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집안일 요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오빠 진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다가 억울함이 하나씩 생겨서 오빠 뭐 오빠가 다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뭘 다 해. 말이 툭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두 분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놨을 때 왜 자꾸 다투게 되는 것 같으세요? 유리 씨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크게 싸웠던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빠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빠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내일 애기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어? 너 알람 못 듣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되면 저도 이제 거기서 나도 그걸 알지만 노력해볼게.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술 안 마실 때 그렇게 대화 안 하거든요, 오빠가. 근데 술 마셨을 때만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기분값이 쌓이잖아요. 오빠는 항상 술 마시면 나랑 싸우게 되고 오빠는 술 마시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렇게 하네? 그럼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다음번 대화에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가 왜 그런 부분을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환 씨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저 깊은 데서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를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통제하고 좀 누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차분하고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는 편이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데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훅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통통이가 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애초에 뭔가 술과 대화라는 게 이제 단어들이 합쳐지면 오빠는 왠지 이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통통이가 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속마음은. 들어볼까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일단 큰 건 부모님. 부모님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그만두면서 계약 회사 이제 정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유리가 그때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아직은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뭐 펑펑 울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랑 툭 까놓고 그냥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통이는 애초에 그걸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든 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마음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때 감정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아주 많으셨나 보네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님도 연관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죄책감이나 뭔가 막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지금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 직면하기가 그냥 싫어요. 네. 그러네요.